네, 그러면 이번 연도 마을 공동체 사업 보조금 지침 관련해서 설명드릴게요. 그 책자에 목차 보시면요. 그 목차 구성은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하게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뭐 한 번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1페이지에 일정 먼저 봐주실게요. 저희가 이제 접수는 다 끝나고 심의도 다 끝나서 협약 절차가 이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5월 3일부터 한 1, 2주 정도 예정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조금 심의위원회 끝나가지고 바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협약하시면 바로 사업비 받아서 사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은 작년하고 일정은 동일해요. 그래서 11월 30일까지 하고 이윤 만들기는 10월 31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올해는 그 코로나 상황 때문에 보조금 시스템 교육은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셋업하고 있으니까 이거 관련해서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일정은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활동가 분들은 뭐 집합 컨설팅이나 또 뭐 중간 정상 컨설팅 이런 과정에 참여를 해주시니까 일정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디에서 뭐 도움을 주실지 한 번쯤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사업비 집행 기준 설명드릴게요. 그 책자는 8페이지 봐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작년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하나씩 말씀은 드리지만 좀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가번의 공모사업 관련 정보 공개는 그 제안서랑 결과 보고서는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될 수 있다라는 얘기고 다만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의 신상 정보는 제외하고 공개됩니다. 나번의 사업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은 그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선에서 주민분들이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얘기고, 다번에 자부담 관련해서는 저희가 의무적으로 5% 이상 편성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부담비는 5% 이상이고 반드시 그 보조금 집행액에 비례해서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과 보고하실 때 그 보조금 사업비처럼 자부담비도 정산 똑같이 하셔야 되고 증빙 자료도 보조금 집행 기준하고 똑같이 다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요 밑줄 친 부분 같이 볼게요. 주의하셔야 될 부분인데 현물이랑 노역, 재능기부는 자부담비로 인정되지 않고요. 또 임차 보증금도 자부담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월세랑 공급요금과 같은 관리비는 자부담비로 인정이 됩니다. 대신에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되고 공공요금이랑 관리비는 자부담으로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보조금으로는 불가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라번에 보시면 보조금은 일괄적으로 교부되고요.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번에 보시면 주민분들이 수익 활동을 하실 수는 있으세요. 대신에 그 수익금의 사용 여부, 범위, 방식이나 정산은 결과 보고서에 반드시 포함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종료일은 말씀드렸듯이 11월 31일까지고 이혼 만들기는 10월까지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네, 4번 보시면 그 예산 집행은 제안서에 있는 예산 계획하고 동일하게 해주셔야 되고, 만약에 그 총 보조 사업비에 10% 이상 예산을 변경하겠다 하면은 반드시 광진구의 그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대신에 10% 미만이면서 동일한 보조 비목 내에 변경을 하실 경우에는 먼저 지출하시고 사후 보고도 가능은 하십니다. 사전 승인 대상임에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집행을 하실 경우에 저희가 환수를 할 거고요.
또 애초에 자부담으로 집행하겠다고 계획서에 쓰셨는데 보조금으로 임의적으로 변경해서 사용하시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번 보시면 보조금이랑 자부담 통장은 그 우리은행에서 개설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제가 기존에 통장이 있을 경우는 영원으로 정리를 하고 개설을 하라라고 적혀 있는데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기존에 통장이 있으시면 그거를 다 아예 해지를 하고 신규로 발급을 하시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주민분들한테 기존 통장 아예 해지를 하고 신규로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본에 보조금이랑 자부담은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게 원칙이고 만약에 불가능하면 계좌이체도 가능은 하세요. 대신에 세금 계산서랑 일반 계산서를 통해서 증빙은 하셔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활동비인데요. 활동비는 카드 결제가 어려우니까 계좌로 이체를 하시면 되고 그 중요한 게 원천 징수를 그 금액이 초과되면 필수로 하셔야 돼요. 기타 소득은 월간 총액이 12만 5천 원 넘으면 그 총액에서 8.8%를 떼야 되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사업 소득은 그 뭐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지급 총액하고 상관없이 3.3%를 떼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이 원천징수 방법은 그 나눠드린 책자 44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시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그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그 활동비성 경비는 그 지급 대상자의 날인이나 서명이 반드시 필요한 거 알아주시고요.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네, 인위적으로 경비를 인출할 수 없고 또 사업비를 일괄 인출해서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의 회계 처리는 금지되고요. 또 통장이랑 지출 결의서, 영수증 간에는 그 집행일자랑 금액이 서로 일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협약 체결을 아직 하지 않았는데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카본 보시면 어떻게 보면 좀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 이번 그 보조금 집행 기준 있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틀리지 않게 예산을 계획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기타 준수사항 보시면요. 사업을 뭐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저희한테 말씀을 주셔야 하고요. 또 다른 개인 통장이랑 그 사업비 통장이랑 섞이면은 헷갈리고 관리가 어려우니까 별도로 구분해서 관리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또 개인이나 단체의 재산을 위해서 사업비를 사용하는 거는 당연히 금지됩니다. 그리고 비슷한 맥락에서 정치, 뭐 종교 이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업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고요. 그리고 주점이랑 유흥업소도 금지되는데 그 술을 마시는 행위가 사업 추진하고 관련이 없다고 저희는 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음식점에서 술을 드시는 것도 저희는 부적정하다고 평가해서 그 금액을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부 거래는 금지되고요. 만약에 위반 내용이 확인되면 이것도 환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그 비목별로 집행 기준하고 증빙 서류 어떤 게 있는지 말씀드릴 텐데 책자는 13페이지 봐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그 보조 비목은 크게 두 가지인데 활동비랑 사업 운영비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 방법은 카드를 사용하는 게 원칙이고 혹시나 불가능하면 계좌이체는 가능한데 반드시 그 확인증이랑 계산서는 필수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답원이 그 주민분들이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모임이나 행사를 하실 때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하거든요. 회의록이랑 서명이 반드시 있는
참석자 명부 그리고 사진 이렇게 꼭 챙겨주셔야 합니다. 다음에 이어서 비목별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활동비는 올해는 1,800원으로 책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 알아주시고 1일 8시간 이내 주당 15시간 미만으로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내용이 이번에 새로 추가된 내용이거든요. 시학기 이웃 만들기 사업은 활동비 편성이 불가하시고 활동이랑 안전, 주제는 총 보조 사업비의 10%까지만 활동비를 지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간이랑 골목은 20%까지만 가능하시고 저희가 일반 참여자도 지급 가능하고 또 대표 제안자랑 실무 책임자는 그 계획서에 있는 한 명에 한해서만 지급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혹시나 지급 대상자를 변경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저희 구의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증빙 서류는 작년하고 동일해요. 계좌이체 확인증이랑 서명이 있는 활동 기록부 그리고 125,000원 초과하면은 원천 징수하신 다음에 영수증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사업 운영비 말씀드리면 홍보 인쇄비도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 4가지 증빙자료 주시면 되고 소모성 물품 구입비도 작년과 비슷한데 올해는 방역 물품도 구입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마스크랑 소독제 이런 물품들 가능하시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고 증빙 자료는 영수증이랑 구매 내역서 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영수증에 어떤 거 구입했는지 기록되어 있으면 구매 내역서는 따로 안 주셔도 되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단기 임차료도 작년과 동일하게 4가지 자료, 증빙 자료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 시외여비 보겠습니다. 시외여비는 원거리 출장비를 의미해요. 그래서 시외버스랑 기차 타셨을 때 지급이 가능한 거고 숙박비는 5만원 그리고 식비는 8,000원까지 1인당 8,000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마을버스라든지 또 지하철 같은 시내여비나 교통카드, 유류비는 보조금이 아니고 자부담으로만 집행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교통비는 작년하고 같이 2가지 자료 내시면 되고 숙박비는 저기 적힌 대로 3개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간담회비인데 간담회비는 작년 같은 경우에 아예 보조비목에 따로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사업 운영비로 통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별도 이렇게 포함돼서 구성된 거 알아주시고 가격은 동일합니다. 식비는 8,000원, 다가비는 4,000원인데 올해 좀 바뀐 부분이 저희가 총 보조사업비의 30%까지만 집행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이웃 만들기는 50%까지 가능하니까 컨설팅 해주실 때 이 점 좀 강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밤 11시 이후부터는 사용이 안 되시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주점이라든지 아니면 술을 먹는 행위는 금지되니까 이 점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빙은 3가지 내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회의비랑 심사비인데 금액은 10만원, 초과하면은 15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게 대표 제안자, 실무 책임자, 임직원은 지급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회의비는 적힌 대로 4가지, 또 심사비도 4가지 증빙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번에 새로 추가된 내용인데 온라인 회의비도 집행이 가능하세요. 2시간 이내면 5만원, 초과되면 7만원이고 마찬가지로 대표 제안자와 같이 사업 참여자분들은 지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증빙 자료는 계좌이체 확인증, 서명이 있는 회의 참석 확인서, 그리고 사진이 부착된 회의록 주시면 되고요. 다만 이게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회의이기 때문에 전자서명으로 대체 가능하세요. 그래서 굳이 수기로 적으시지 않아도 되고
증빙 사진은 그 회의하시는 분들 얼굴이 나오게 화면을 캡처해서 주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원고비 말씀드릴게요. 원고비도 회의비처럼 뭐 대표 제안자를 포함해 그 참여하시는 분들은 지급이 어렵고 그 신규로 작성한 원고만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강의를 위한 원고는 강좌료에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의 원고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A4 기준으로 12,000원이고요. 요거 세부 기준은 작년하고 좀 바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에 맞춰서 원고 제작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증빙 자료는 작년과 똑같이 4개고, 그리고 강사비 및 공연비 말씀드리면 이것도 참여하시는 분들은 지급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간당 강사비 여기 적혀 있는데 이 금액을 초과해서 뭐 추가 금액을 집행하는 거는 어려우세요. 작년에는 아마 이 금액을 넘어서 추가 금액이 발생하면 자부담으로 집행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 적힌 금액 안에서만 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강사는 1시간에 12만원, 2시간 20이고 보조강사는 4만원, 8만원, 그리고 다수인 출강 공연은 50, 60, 70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증빙 자료는 적힌 대로 5가지인데 온라인 강의를 하실 경우에는 그 똑같이 전자서명으로 대체 가능하세요. 그리고 증빙 사진은 그 강의 동영상 일부를 캡처해가지고 뭐 한두 장 정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연비는 계좌이체 확인증, 서명이 있는 확인서, 사진, 또 서명이 있는 명부, 그리고 필요하면 원천 징수해서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교육비랑 보험비인데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교육을 위한 입장료는 저 3가지 내주시면 되고 여행자 보험료는 2개, 그리고 운반비랑 우편료 이체 수수료는 올해 추가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들도 올해부터는 집행 가능하시고 영수증만 제출하시면 되니까 이 점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넘어가서 결과보고 준비사항 말씀드릴 텐데 책자는 23페이지 봐주시면 됩니다. 네, 작년하고 크게 바뀐 건 없고요. 사업비는 종료 최소 3주 전까지 마감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번에 적힌 게 좀 중요한 부분인데 집행한 사업비 있잖아요. 그거 모두 보조금 시스템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반드시 사업자분들께서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조금 꼼꼼하게 혹시나 처리되지 않은 내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출하신 내역에 맞게끔 증빙 자료도 모두 다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사업 다 하시고 혹시나 남은 금액이나 또 보조금 이자가 붙으면 저희 자치행정과 계좌로 반납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10% 내외로 예산 변경이 있으면 승인을 먼저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절차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공드리는 서식에 맞춰서 공문을 제출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보조금 시스템에서도 승인 요청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 확인이 저희 쪽에서 되면은 승인을 해드릴 테니까 그때부터 지출 결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중에 성과사례집 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활용할 사진이 필요한데 사업하시면서 모아놨던 사진을 정리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넘어가가지고 나중에 정산하실 때 제출할 서류는 총 6가지예요. 그래서 작년과 똑같이 공분이랑 결과보고서, 정산보고서, 지출결의서 이렇게 주시면 되고, 그리고 활동기록서도 주시면 되는데 여기 체험수기 보면은 제가 질문을 4가지 넣어놨어요. 근데 사실
그냥 주민분들이 자유롭게 작성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냥 양식을 안 드리면은 오히려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예시로 질문을 넣은 거고, 그냥 뭐 주민분들 편하신 대로 자유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뒷장 보시면 새롭게 올해는 설문조사가 추가되었어요. 그 서울시에서 요청이 있어가지고 첨부를 했는데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한 번만 작성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사업별로. 그래서 이것도 직접 수기로 작성하셔가지고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출결의서 작성 예시 이렇게 첨부를 해놨는데 네, 뭐 크게 달라진 거는 없습니다. 서명 대표 제안자 3분 반드시 3분 다 넣어주시고, 작년에 제가 정산하다가 한두 분 서명이 빠져 있어가지고 다시 전화드린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래서 다시 구청 오시기 좀 힘드시니까 이거 서명 3분 다 넣어주시고, 품일이나 원인 행위일, 지출일 다 맞게 작성하시고, 여기 적요를 보시면 예시를 적어 드렸는데 이거 참고해가지고 최대한 좀 상세하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뒷장 넘어가시면 비목별로 어떻게 작성할지 예시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활동비는 건명이나 일시 금액 이런 적어야 되는 항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책자에 다 넣어놨으니까 맞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보조금 시스템 사용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제가 자동으로 이런 항목들이 뜨게 작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여기 옆에 있는 내용들만 예시 참고해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침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 필요한 서식은 뒤쪽에 제가 55페이지에 수록을 해놨거든요. 그리고 주민분들한테는 이거 서식 별도로 전달을 해드릴 거니까 혹시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있으시면은 말씀 부탁드릴게요.